하루 3끼 모두 쌀밥을 먹였습니다. 그랬을 때 4주 후에 남성의 경우 13.6kg이 감량이 됐고 여성의 경우에는 8.6kg이 감량이 됐습니다. 내장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는 당분 섭취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밥, 빵, 면, 떡 우리가 정제된 걸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 혈당 상승이 빠르게 되면서 빠른 이 당분들이 또 지방으로 몸에는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밥, 빵, 면, 떡을 대폭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액상 과당 형태로 많이 들어있는 시중에 많이 팔고 있는 가공된 여러 간식류들, 음료수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먹다 보면 몸속에 염증이 많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무리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 이런 분들은 염증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토시아닌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계열의 항산화 물질, 비타민 A, C, E 이런 물질들, 또 면역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이런 미네랄들, 이런 것도 내장 비만을 줄이는데 중요한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내장 비만이 많이 있다는 것은 오메가6 지방산을 굉장히 많이 섭취한 형태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염증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분 섭취를 줄이고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하고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스 클리닉의 월터 캠터 박사가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546명의 남녀에게 하루 3끼 모두 쌀밥을 먹였습니다. 그랬을 때 4주 후에 남성의 경우 13.6kg이 감량이 됐고 여성의 경우에는 8.6kg이 감량이 됐습니다. 또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몸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혈당이 내려가고 중성지방과 요산 수치가 줄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굉장히 심장질환이 많잖아요. 당뇨병, 신장질환과 고혈압까지 치료가 되고 요요 현상이 없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68% 정도는 1년 뒤에도 체중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라이스 클리닉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육식보다 채식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됐고, 이후로 미국의 쌀 소비량이 20년 동안 2배 정도 쌀 소비량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워낙에 이 가공식품과 육식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새끼 식사로 쌀밥, 생과일, 채소를 굉장히 조화롭게 먹는 것입니다. 이 쌀밥과 생과일과 채소는 동물성 단백질과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던 미국인들이 바꿨을 때 굉장히 식사가 단순하게 바뀐 거죠. 모든 이 음식물들을 몸에 쌓이지 않고 또 염증을 많이 해소하다 보니까 염증과 또 체지방이 많이 분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끼 식사에 꼭 들어가야 될 음식으로는 통곡식 형태의 쌀밥, 그리고 생과일, 채소를 꼭꼭 씹어서 완전히 소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서도 쌀밥 하니까 흰쌀밥을 떠올리기 쉽지만 통곡식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것은 체온과 체중과 혈당, 전해질이 우리 몸에 늘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은 추우면 막 체열을 발생해서라도 체온을 적정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또 체중도 세트 포인트라고 해서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려는 몸에 적정 체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는 것이 더 쉽지 않은 거죠. 혈당과 전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항상성을 유지함으로써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신진대사를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신진대사, 건강한 신진대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건강에 또는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건강한 신진대사를 위해서는 저는 하루에 과일 섭취량을 최대한 늘리자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아침에 막 밥하고 뭐 찌개 끓이고 하지 마시고 아침 식사로는 생과일을 씹어서 드시고요. 점심과 저녁은 우리 한국인들은 또 한식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대신 식사 전에 과일을 한 접시 정도 꼭 드시는 겁니다. 식전 과일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에는 현미 잡곡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의 한식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빠른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과일을 좀 더 많이 드시면서
그냥 간단하게 고구마나 감자나 옥수수 같은 거, 요리하지 않은 그런 익히기만 한 자연 음식으로 식사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루에 30g 정도의 견과류를 드시면 몸에 좋은 단백질과 또 불포화 지방산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과일의 효소와 또 풍부한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같이 공급이 되면 굉장히 포만감도 좋고요. 또 장점으로는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입맛을 빠르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나쁜 음식에 대해서 입맛이 바뀌기 때문에 몸의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또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것을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과일과 견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3대 영양소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여기에 2대 영양소가 추가가 되면 비타민과 미네랄이죠. 그리고 6대 영양소 하면 식이섬유가 보충이 됩니다. 7대라고 하면 수분이 또 더해지죠. 자, 그런데 또 2개가 더 남았잖아요. 바로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와 효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과학자들이 이렇게 좀 쪼개고 이름을 나름대로 붙였지만 보통 식사를 하면서 많이 놓치기 쉬운 게 탄단지는 충분히 먹는 것 같아요. 밥이나 고기나 우유 같은 거 우리가 충분히 먹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도 결핍되기 쉽고요. 또 식이섬유도 결핍되기 쉽습니다. 더 결핍되기 쉬운 것은 식물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은 계속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성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우리 몸의 전체 효소의 양을 고갈시키지 않고 늘려주는 식사가 바로 식품에 들어있는 효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9대 영양소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과일과 견과류입니다. 저는 하루 중에 과일 500g하고 그리고 견과류 30g을 꼭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과일과 견과류에 이 9대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세포를 배양했었기 때문에 세포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냥 밥만 드시거나 고기만 드시거나 우유 위주로 드시면 굉장히 결핍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견과류를 통해서 이 9대 영양소를 꼭 공급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잘 소화시키고 잘 흡수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소화와 좋은 영양소가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바로 좋은 음식이 열매, 과일과 견과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에너지원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과 전해질이 같이 또 공급이 되니까요. 하루에 열매, 과일 500g과 30g의 견과류를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